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 김정 사무관입니다. 안녕하세요.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김종환 사무관입니다. 김 사무관님은 요즘 어떤 분야에 제일 많이 관심이 가시나요? 저는 최근에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해서요.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에 대한 관심이 무척 커졌습니다. 사무관님은요? 저는 아직 차가 없는데 전기차를 새로 장만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이 이 두 가지 모두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물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은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피해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 과거 어느 위기 때보다도 신속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세제 측면에서도 지난 3월과 4월 조세특례 제한법을 개정하여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가능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2020년 세법 개정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더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 경제로의 도약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앞서 소개한 기본 방향을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 대비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 내용입니다. 먼저 기업의 투자 환경을 위해 투자세액 공제를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의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제도 9개와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를 통합 재설계하여 통합투자세액 공제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업들이 투자할 때 어떠한 세제 지원을 받게 되나요? 기존에는 법령에 열거된 특정시설 범주에 맞춘 투자만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었던 반면 이번 개정을 통해 모든 일반 사업용 유형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투자에 있어 기업의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단기 투자분에 대한 기본공제에 더하여 직전 3년 평균 투자액을 초과하는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를 부여하게 됩니다. 기업들의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되겠네요. 하지만 경기 활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투자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소비도 무척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소비 활력 제고와 관련된 세법 개정안 내용은 없을까요? 네, 소비 측면에서는 대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30만 원씩 인상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올해 3월부터 7월까지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상향한 것과 동시에 공제 한도도 인상함으로써 소비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김 사무관님은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니 소득공제 한도가 현행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을 때 추가로 환급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또한 제가 요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주식 투자인데 주식 투자 관련된 세법 개정 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나요? 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조기에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 과세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금융투자소득은 무엇인가요?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모든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 2023년부터 20%의 세율로 과세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기본 방향인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 공정 강화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 개정 사항 중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금액이 대폭 상향되었다고 들었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간이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세액 계산이 간편하며 부가세 신고 횟수 등에서 일반 과세자에 비해 특례가 적용되는데요.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하여 간이과세자의 적용 범위를 넓혔습니다. 다만 기존의 일반 사업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 등은 그대로 유지하여 세원 투명성을 유지하였습니다. 요새 취업도 정말 어렵다고 하는데 일자리 지원 관련 개정 사항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일자리 관련 세제 지원 제도인 근로소득 증대세제, 육아휴직 후 고용유지 시 세액공제, 경력 단절 여성 고용 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씩 연장하였고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 제도는 1년 연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분배 지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과세 형평 제고와 소득 재분배 기능 강화를 위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였고 소득세 최고세율을 45%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연대와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담세 여력이 있는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세부담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최근에 저는 주식 말고도 가상자산에도 관심이 가는데 가상자산 거래소득에도 과세한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네,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해외 주요국의 과세 사례, 주식 등 다른 소득과의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하여 2021년 10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는 분부터 20%의 세율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어느새 마지막 기본 방향인 조세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관련 내용을 다룰 시간이 왔네요. 네, 그럼 첫 번째로 개인 유사법인 초과유보소득 배당간주 신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법인 설립 전환 유보 후 법인세율, 소득세율 간 차이 등에 따른 소득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1인 주주 법인 등 개인 사업자와 실질이 유사한 법인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 유사법인 주주에 대한 과세 체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 지분을 보유한 법인을 개인 유사법인으로 보고 이들의 초과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법인은 시행령에서 규정할 계획입니다. 납세자 권익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세무조사 관련 내용인데요. 이와 관련된 개정 내용도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세무조사 전에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하는 항목에 세무조사 대상 과세 기간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알 권리 및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무조사 결과 통지 항목에서 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 법령 및 과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고 가산세 종류, 금액, 산출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일반 국민들이 세무조사를 할 때 권리 보장이 좀 더 확실히 될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납세 편의 제고를 위한 개정사항도 하나 소개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세 정책과 관련된 평가 및 연구 지원을 위해 국세청장이 소득세 표본 자료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올해 세금을 얼마 냈는지 등의 제 과세 정보도 공개가 되는 건가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계적 비밀보호 기법을 활용하여 개별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없도록 처리한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무관 김정환, 김정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